그날 유언 집행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를 찔렀다.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열쇠 하나를 쥔 나를 보며 삼촌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내 목이냐? 불쌍한 년, 할아버지도 너 같은 놈을 버린 거지. 그 말은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할아버지의 유언은 간단했다. 재산 대부분은 아버지와 삼촌, 고모에게 돌아갔고 나는 그저 이 열쇠 하나, 가족들은 그것을 장난감처럼 취급했다. 열쇠. 그게 뭐야? 창고 문이라도 열리는 거냐? 고모가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말을 아끼는 분이셨다. 그 열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앉아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이 열쇠로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찾아라. 가족은 믿지 마라. 그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치매로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만 속내를 털어놓으셨다. 가족들이 어떻게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나를 고아처럼 취급했는지. 나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손녀였다.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 이혼했고 아버지는 새 가정을 꾸렸다. 삼촌과 고모는 나를 가족의 얼룩처럼 여겼다. 할아버지가 나를 아껴주신 게 그들의 질투를 샀다.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매일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삼촌은 대기업 임원, 고모는 부동산 투자자, 아버지는 변호사, 그들은 사회의 성공자들이었다. 나는 평범한 사무직원, 매달 월급으로 살아가는 30대 초반 여자. 하지만 그 열쇠가 모든 걸 바꿨다. 할아버지의 옛집 지하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문서 더미가 있었다. 가족들의 비밀.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사업을 훔친 증거, 삼촌의 뇌물수수 기록, 고모의 사기 대출 서류. 할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다. 왜 공개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나를 위해 남겨두신 거겠지? 나는 그 문서를 읽으며 밤을 새웠다. 가슴이 타들어갔다. 왜 나였을까? 왜 나만 이 짐을 짊어져야 할까? 처음엔 울었다. 그들의 배신이 너무 컸다. 할아버지가 평생 고통받으신 걸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제 그들의 웃음이 내게 힘을 줬다. 복수는 갑자기 오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관찰했다. 삼촌의 일상을 추적했다. 그의 출퇴근 시간, 만나는 사람들. 소셜미디어에서 그의 게시물을 스크린샷했다. 그는 완벽한 가정을 자랑했다. 아내와 자녀, 호화로운 생활. 하지만 문서에 따르면 그는 회사 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썼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정의야. 그들은 벌 받아야 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밤마다 악몽을 꿨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나 멈춰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더 컸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들의 삶에 스며들기로 했다. 먼저 삼촌의 비서를 통해 접근했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척 그녀는 지쳐 보였다. 상사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녀의 불평을 듣고 공감을 샀다. 점점 그녀를 통해 정보를 모았다. 삼촌의 일정, 비밀 만남. 복수는 이렇게 시작됐다.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그들의 행동을 기록하며 내 감정을 분석했다. 오늘 삼촌이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심리학 책을 읽었다. 사람을 조종하는 법, 약점을 파고드는 방법. 한국 사회는 체면을 중시한다. 그들의 명예를 건드리면 무너진다. 법을 이용했다. 익명으로 삼촌의 뇌물 증거를 검찰에 제보했다. 하지만 바로 보내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의 생일 파티에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터뜨리기로 했다. 파티 날,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갔다. 문 앞에서 서성이다. 고모가 나를 봤다. 너 여기 왜 왔어? 가난뱅이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하러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 삼촌에게 다가갔다. 그는 취해 있었다. 열쇠 덕분에 잘 지내. 그의 농담에 가족들이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참았다. 그날 밤 제보를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삼촌의 이름이 떴다. 대기업 임원 뇌물수수 의혹 가족들은 패닉에 빠졌다. 아버지가 나에게 전화했다. 너 짓이냐? 나는 부정했다. 왜 제가요? 그 제보로 삼촌은 조사를 받았다. 그의 삶이 흔들렸다. 아내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만족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내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의 문서를 더 파헤쳤다. 고모의 사기 대출은 은행 기록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부동산으로 돈을 불렸다. 하지만 그 돈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훔친 거였다. 나는 그녀의 투자자들을 찾아다녔다.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녀의 재산은 사기입니다. 증거를 첨부했다. 고모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녀의 소셜미디어가 조용해졌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고모, 요즘 힘드시죠? 그녀는 날카롭게 봤다. 너가 왜?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가 그리워요. 그녀의 경계를 풀었다. 대화 중 그녀의 약점을 캐냈다. 그녀는 외로웠다. 남편과 이혼한 지 오래됐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그녀에게 가짜 연인을 소개했다. 내 지인 중 하나, 그는 그녀를 유혹하고 돈을 노렸다. 고모는 빠졌다. 사랑에 눈이 멀어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내 심리가 변했다. 처음엔 복수가 정의라고 믿었다. 이제는 즐겼다. 그들의 고통을 보는 게 쾌감이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괴물이 됐어.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음 타겟이었다. 그는 변호사로 가족의 비밀을 덮어왔다. 문서에 따르면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하려 했다. 나는 그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밤늦게. 열쇠 기술을 배워 문을 열었다. 파일을 훔쳤다. 그의 클라이언트 비밀. 아버지의 파일을 분석했다. 그는 부패한 정치인들을 변호했다. 뇌물 증거가 많았다. 나는 그것을 언론에 흘렸다. 하지만 직접 하지 않았다. 그의 비서를 통해 그녀를 매수했다. 돈으로.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세요. 그녀는 동의했다. 뉴스가 터졌다. 유명 변호사, 부패 사건 연루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의 명예가 무너졌다. 가족 모임에서 그들은 서로를 탓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삼촌이 소리쳤다. 고모는 울었다. 나는 그 모임을 몰래 지켜봤다. 창밖에서 그들의 절망이 보였다. 만족했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깨졌다. 할아버지, 이게 맞나요? 나는 점점 고립됐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복수에만 집중했다. 매일 거울을 볼 때 내 눈이 차가워졌다. 감정이 메말랐다. 사랑. 그런 건 없었다. 과거 연인조차 떠올리지 않았다. 복수가 내 삶이 됐다. 이제 가족들은 나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너지. 왜 그러는 거야? 그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왜 제가요? 가족이잖아요. 그는 떠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은 반격할 거다. 삼촌이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나를 감시했다. 나는 느꼈다. 뒤에서 따라오는 시선. 긴장됐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계획을 수정했다. 더 조심스럽게. 고모의 함정이 완성됐다. 가짜 연인이 그녀의 돈을 빼돌렸다. 그녀는 파산 직전. 은행에서 압류 통보가 왔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도와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갔다. 그녀의 집에서. 왜 저예요? 그녀는 털어놨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 우린 내가 필요 없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었다. 복수가 정당화됐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는 척 더 깊은 함정을 팠다. 그녀의 정신을 조종했다. 모두 포기하세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녀는 무너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가족들은 그녀를 버렸다. 자업자득이야. 삼촌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혼자서. 하지만 그 웃음이 무서웠다. 내가 그들과 같아졌다. 텐렌하게. 할아버지의 문서를 불태웠다. 증거를 없앴다. 이제 법이 그들을 심판할 차례. 하지만 내 손은 더러워졌다. 도덕. 그런 건 없었다. 한국 사회는 약자를 짓밟는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삼촌의 조사가 가까워졌다. 탐정이 내 아파트를 염탐했다. 나는 반격했다. 그의 정보를 캐냈다. 그는 과거의 범죄 기록이 있었다. 나는 그걸 그의 고용주에게 보냈다. 탐정은 사라졌다. 삼촌은 더 불안해졌다. 그의 회사에서 해고됐다. 뇌물 사건으로. 그는 술에 빠졌다. 가족 모임이 해체됐다. 아버지는 홀로 남아 나를 쫓았다. 멈춰. 이건 가족이야. 그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가족. 당신들이 날 버렸잖아요. 내 심리가 뒤틀렸다. 복수가 중독됐다. 매일 그들의 뉴스를 검색했다. 고모의 입원, 삼촌의 이혼 소송. 만족감이 들었지만 공허가 커졌다. 이게 끝인가? 할아버지의 열쇠를 다시 쥐었다. 그게 내 유일한 동반자였다. 나는 새 계획을 세웠다. 가족의 마지막 비밀. 할아버지의 죽음. 문서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아버지가 약을 과다 투여한 흔적. 나는 의료 기록을 추적했다. 병원에 가서 간호사를 매수했다. 증거를 찾았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죽음을 서둘렀다. 유산 때문에.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살인자,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그 눈물이 증오로 변했다. 이제 복수는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만났다. 그의 사무실에서. 알아요. 할아버지 일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증거 없어, 그는 부정했다. 하지만 나는 녹음했다. 그 대화를. 그걸 검찰에 보냈다. 아버지는 체포됐다. 뉴스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유명 변호사, 아버지 살해 의혹,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다. 삼촌은 해외로 도망쳤지만 잡혔다. 고모는 퇴원 후 거리로 나앉았다. 나는 멀리서 봤다. 그들의 고통.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죽었다. 인간성. 나는 누구야?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복수의 대가가 왔다. 경찰이 나를 조사했다. 제보자 추적. 나는 도망쳤다. 서울을 떠나 시골로. 하지만 추억이 따라왔다. 할아버지의 목소리. 이게 내가 원한 거냐? 나는 후회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시골에서 숨어 지냈다. 뉴스를 보며 가족의 몰락을 확인했다. 삼촌은 감옥, 고모는 정신병원, 아버지는 재판 중 만족감은 사라졌다. 오직 피로만. 왜 시작했지? 스스로 물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할아버지의 열쇠를 버렸다. 강물에.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가족의 지인들이 나를 찾았다. 복수를 원했다. 한 남자가 왔다. 삼촌의 아들, 내 사촌. 너 때문이야. 그는 칼을 들었다. 나는 도망쳤다. 싸움 중 나는 그를 다치게 했다. 피가 흘렀다. 공포가 밀려왔다. 살인자, 경찰에 잡혔다. 조사 중 모든 게 드러났다. 내 제보, 조작.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나는 풀려났다. 하지만 사회는 나를 비난했다. 복수귀라는 별명이 붙었다. 내 삶이 무너졌다. 직장 없음, 친구 없음. 혼자였다. 밤마다 악몽. 가족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왜, 그들의 물음. 나는 답할 수 없었다. 복수가 나를 파괴했다. 심리 상담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예요. 풀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나는 이미 변했다. 마지막 계획. 가족의 유산을 되찾았다. 할아버지의 숨겨진 계좌.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돈은 커스였다. 매일 불안했다. 누가 알까? 패러노이어가 생겼다. 결국 돈을 기부했다. 고아원에.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게 유일한 속죄였다. 모든 게 끝났다. 가족은 산산조각,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자유는 고독이었다. 서울로 돌아왔다. 거리를 걷다. 옛집을 봤다. 할아버지의 집 이제 빈 껍데기. 문 앞에 서서 생각했다. 이게 정의였나? 복수는 나를 구했나? 파괴했나?